안녕하십니까. 만편의 원장 김동욱입니다. 어, 오늘은 그동안 음영 상태가 고르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마이크를 새로 구입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또 이제 유튜브가 되면서 장비를 하나씩 마련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, 조금씩 좀 업그레이드 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술과 담배 그리고 카페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워낙 일반적인 내용들이라서 근데 워낙 또 사실 이제 외래 진료 현장에서 저희들한테 많이 질문을 하는 부분들이기도 해서요. 그래서 아마 이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말씀드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제일 많이 듣는 부분들이 약이랑 술이랑 먹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참 이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난감하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술이라는 게 보통 이제 술 좋아해서 마시는 분도 있지만 사회적 관계에서도 피할 수 없는 게 또 술이라는 문제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도 됐습니다. 근데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간이 술에서 해독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술과 그 약을 같이 드시게 되면 간에서 해독 작용이 일어나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해독 작용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약이 이제 분해되는 속도도 이제 느려지게 돼서 술과 약을 같이 드셨을 때 다음날 숙취라든지 어지럼증 또 깨지 않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. 또 심할 경우에는 호흡 부전까지 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피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정신과 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. 술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간에 영향을 미치기는 뿐만 아니라 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질이 가장 안 좋은 안정제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말씀하실 때 술을 먹어야만 잠이 든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자기는 약이 필요 없고 술만 먹으면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술 자체가 이제 가장 질이 안 좋은 안정제에 속하기 때문에 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처음에 술을 먹었을 때는 정말 효과가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점점 이제 깨는 시간이 빨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 중간에 술을 드시고 이제 깨게 되면 다시 잠들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아마 혹시나 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술을 드시고 주무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정신과적 약물을 통해서 좀 치료를 좀 받으시면 수면장애 관련해서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예전에는 그 술을 끊는 약이 있는데 근데 술을 먹게 되면 부작용이 워낙 심해서 두근거림이나 이제 식은땀이나 이제 그런 증상들이 워낙 심해져가지고 구토도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약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약 자체가 이제 시판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나오는 술과 관련된 약들은 항갈망제라고 해서 날트렉손이나 또 다른 계열 약이 있는데 그 약물들 자체가 술에 대해서 생각이 올라올 때 이제 잡아주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지속적인 음주 때문에 힘들고 또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수면 장애로 인해서 또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아마 가까운 정신과 선생님을 통해서 만나시게 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정신과적 약물도 예전이랑 많이 달라져서요. 그러니까 드시기에 여러 가지 졸림이라든지 어지럼증 부작용들이 해결된 많은 약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편 한 가지만 더 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술이 왜 안 좋은가 하게 되면 아마 수술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수술했을 때 술을 먹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술을 먹게 되면 그 항염증 작용에 영향을 좀 줘서 그 염증이 지속되기 때문에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고 덧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똑같은 원리가 뇌에도 적용이 되게 되는데 뇌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제 트라우마를 받게 될 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술을 먹게 되면 이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점점 더 기억력이라든지 대인관계 기능이라든지 판단 능력, 사고 능력을 저하시키고 무기력과 우울감을 가중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혹시나 이제 예를 들면 약물과 충돌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서는 안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술 자체가 가장 강력한 치료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술을 좀 줄이셨으면 또 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술 자체가 기분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또 이제 담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제 가장 이제 얘기가 되는 게 담배를 피게 되면
약물 역동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냐면 간에서 대사 기능을 활발하게 일으켜가지고 약물 자체의 그 체내에 머물러 있는 농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담배를 피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약을 조금 더 먹어야지 원래 이제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글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그냥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담배 자체가 여러 가지 이 부작용뿐만 아니라 폐암을 비롯해서 이제 정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라도 담배를 좀 피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아마 조현병 치료받는 분 중에 그 담배를 흡연율이 70% 아니면 이제 다른 병원들을 가볼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있는 게 그 흡연실이 폐쇄 보호병동 안에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.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렇게까지 담배가 그 꼭 필요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조현병이라는 병 자체가 그 쉽게 말하면 그 도파민이 항진되면서 많이 나오게 되면서 주변 감각에 대해서 예민해지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약 자체가 그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도파민이 줄어들게 되면 답답함과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니코틴이라는 그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뇌에서 다시 도파민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그 체내에서 담배를 필 때 훨씬 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만족감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흡연율이 70%에서 80% 가까이 된다는 보고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보호자분들께서도 담배 피는 이제 자녀분들이 있을 때 정말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단순히 그 야단을 치거나 이제 혼을 내는 쪽으로만으로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요. 아마 이 부분들도 이제 주치의사님과 상의를 좀 해가면서 조절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저희도 사실 뭐 뚜렷한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긴장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행동요법이라든지 또 금융과 관련된 방법들을 같이 얘기하나면서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울증이나 조현병 있으신 분 중에 최근에 나오는 금연 약물이 있는데 침픽스라는 약물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이 약 자체가 도파민의 농도를 조금 올려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약을 드셨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환청이 잘 조절되시던 분인데 침픽스를 먹으면서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침픽스가 정말 좋은 약이긴 한데 이 흡연을 욕구를 줄여주신 약물이 상당히 좋은 약이긴 한데 정신과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투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금연 혹시나 금연 클리닉을 가셨을 때 그 금연 약물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정신과 약에 대해서 드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셔가지고 그 금연 관련된 약물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담배는 정말 그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끊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가급적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이게 제가 예를 들면 끊어도 되고 안 끊어도 된다 의미라기보다는 환자분들한테 이게 얼마나 끊는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인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 의미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또 커피를 정말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개원할 때 처음에 환자분들 서비스로 이제 앞에 이제 커피를 줬었는데 그 환자분 중에 이제 납병원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한다고 내려오시게 되면 10개, 20개씩 두었던 게 싹 없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에 커피 믹스를 그 자리에서 4개씩, 5개씩 드시는 부분들을 봤는데 이 중독이 좀 바뀌지 않나. 그래서 술을 드시는 분들이 술을 안 마시게 되면 담배로 가고 또 담배를 못 피게 하면 커피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커피, 특히 믹스 커피에 대한 유혹을 떨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 커피가 카페인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런데요. 이 카페인이 보통 하루 권장량이 400mg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믹스커피 하나가 한 70 정도 되고요. 캔커피가 한 50 정도 되고 아마 그 우리가 마시는 아메리카노나 이제 원두커피로 드시는 분들이 하루에 마시게 되면 한 잔을 마시게 되면 120에서 13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 한 잔에서 두 잔 정도는 마셔도 대부분 큰 문제가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권해드리는 방식은 믹스가 됐든 또 이제 원두커피가 됐든 오전에 하루에 한 잔 내서 최고로 한 두 잔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평균적으로 마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오후 저녁에 갈수록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 잠을 못 자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카페인 자체가 뇌를 자극시키는 부분들이 있고요. 또 아시겠지만 카페인 자체가 이뇨작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밤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
잠을 깨게 돼서 이제 화장실을 가게 되면 다시 잠이 들기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커피를 드시는데 밤에 잠이 안 오고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있다 그러면 보호자분께서 한 번쯤 체크를 하셔가지고 하루에 커피 믹스라든지 커피를 아니면 카페인 음료를 얼마나 드시는지 조금 체크를 해주시는 게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가장 또 많이 묻는 게 이제 외래 진료실에서 한약이랑 같이 먹으면 어떻겠냐고 항상 물어보는데 오늘도 이제 외래에서 오신 분 중에 몇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정말 이게 대답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게 그 한약 짓는데 어떤 분은 몇백만 원씩 들이신 분도 있고 또 최소한 몇십만 원 이상 들었는데 이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냥 단호하게 먹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힘든데 사실은 이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그 한약에 있는 다양한 성분들이 간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고 또 연구된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한약재가 중국산일 경우에는 중금속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 제 친구 한의사 내가 보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저희가 걱정스러운 게 그 한약과 어떤 지금 양약이 충돌을 일으킨다는 어떤 단순한 그런 문제보다 한약을 먹었을 때 간에 무리가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그 약물의 역동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약의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급적 한약과 또 정신과적 약물은 같이 복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참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이게 답이 없어서 애매하다기보다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급적 그 한약과 같이 드시지 않는 편을 좀 권해드립니다. 그리고 혹시나 이제 한약 드시다가 만약에 피곤이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그러면 아마도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 수치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은 임상 현장에서 많이 듣게 되는 질문들인데요. 그래서 뭐 제가 드린 말씀이 정답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급적 여러 가지 환자분 교육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또 임상 현장에서 경험하게 돼서 느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통해서 만약 보호자분들이나 또 환자분들께서 케어하실 때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준비해봤습니다. 날이 정말 더워지고 있는데요.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고 또 앞으로도 저희 맘편한 TV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